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저한테 하십니다. 너무 좌절감을 경험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걸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룹피플스의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기업의 많은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리더분들과 얘기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리더분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체로 리더분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저한테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해야 할 일은 있긴 하지만 자기한테는 충분한 권한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좌절감을 경험하시는 거죠. 또 요즘 주니어들을 봐도 주니어들도 별로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몇 푼 오르는 연봉에 비해 그런 일들이 하나도 매력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또 리더분들도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는 선택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 역할을 떠맡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제가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상반된 요구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윗분들은 대체로 여전히 권위적이신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구성원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또 윗분들은 막 닥치는 대로 자기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일을 시키는데 나는 정작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줘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또 윗분들은 그렇게 일을 떠맡기지만 정작 구성원들은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게 아니니까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굉장히 번아웃 되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느끼게 됐습니다. 가만히 이분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분 그 중간 관리자, 특히 리더분들이 자주 하시는 3대 레파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시간이 없어요. 회사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한 일 속에 빠져 계신 거죠. 또 하나는 자주 하는 말은 저에겐 충분한 권한이 없어요. 그건 윗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제도나 시스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 거죠. 또 자주 하는 말, 직장인이 뭐 별 수 있나요? 월급장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패배감까지 드러나는 말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그 주로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리더분들 곁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민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선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과 맞서서 투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그것은 굉장히 많은 출혈이 예상됩니다. 고통도 많이 따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체념하고 순응하자니 자기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존감이 망가지는 거죠. 또 회피하고 도망치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은 아닌 거잖아요. 여전히 문제를 남겨놓은 채 자리를 이동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까? 근데 보통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회사는 리더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더가 필요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가 많은 문제, 모순, 위기, 혼란, 갈등에 직면했을 때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실제 리더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요. 리더십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리더를 주목하느냐? 회사가 혼란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리더로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정말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의 리더인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리드한다라는 영어의 어원은
레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eith라는 말인데요. 뭐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인도 유럽어계 언어라고 하는데 이 레이스라는 말이 리드의 어원인데 이 레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뜻밖에도 사람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문지방을 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안쪽 세계에서 저 바깥쪽 세계로 건너가는 것. 그게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다른 좀 더 나은 희망적인 세계로 자신을 옮겨가는 행위라는 거죠. 또 이 뜻은 또 하나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죽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버려야 할 것들을 폐기하고 새롭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행위. 그걸 레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리더십의 어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리드한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의 진짜 의미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나를 대상으로 하여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행위. 그게 진짜 리더십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리더십을 역할로 생각하거나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포지션이 리더십이라면 직급이 높은 사람은 다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급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리더십의 문제는 내 자신의 파워, 힘을 어떻게 길러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경영학자 중에는 로버트 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가 계시는데 그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더십은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양식, 존재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리더십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안주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내 삶의 리더라는 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는 순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과 함께 또 하나는 자기 내부를 지향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표준, 기대,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켜가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 윗분이 시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리더십이 안 생기죠. 하지만 이건 윗분이 시키는 거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어.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소신을 드러낼 때 그때 이미 리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부 지향이라는 겁니다. 내부 지향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모순을 잘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용기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내 모순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 스스로 더 인파워되면서 리더십이 발현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제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태도는 조금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내 삶은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은 타인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동안 스스로 내 힘이 더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도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나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또 변화에 대한 욕구, 기꺼이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아마 폐쇄적인 상태일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행위, 이런 건 스스로의 힘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리더가 된다는 건 특별한 지식, 기술, 역량 이런 것을 장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이 삶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잘 유지하면 내가 주변과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자신감,
이런 걸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리더십의 문제는 내 자신의 파워, 자기의 삶의 양식, 존재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합니다.